안녕하세요. 임경업전하고 홍겨울전 들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임진록하고 박시전하고 임경업전 등등 이거 공통점이 뭐야? 사명당이 조화를 부리거나 박시전이 용골대를 무찌르거나 임경업 장군 얘기. 그러니까 정신적 보상이야. 일단 실제적으로 패배한 전쟁이거든.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근데 워낙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다 보니까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자랑할 만하지. 힘이 약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고 선상탄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웃 나라와의 평화 공존. 그래서 임진왜란 같이 치욕적인 전쟁도 사명당이 가서 도술 부리는 소설 한 편으로 임진왜란의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보상하려고 했다. 이유는 너무나 평화를 사랑해서. 알았지? 우리나라가 남을 침범한 적은 먼저 없는 것 같고, 월남전에 갔던 적은 있지. 월남에 파병한 거 이제 경제개발 계획하고, 또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미국의 요청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소설의 기능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자, 오랑캐 장군이 호장이다. 세목을 쳐라. 조선 국왕의 항서를 받았대. 아주 중요한 사건이네. 삼전도에 치욕이 있어. 인조대왕이 병자호란 때. 지금 여기 배경은 병자호란이야. 이게 병자호란인데 청나라하고 형제지국을 맺었다는 거지. 황복했고 이때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가 있었고 복림대군이 있었다. 복림대군이 뒤에 효종대왕이 돼요. 이분이 효종대왕이야. 그 북벌이 있었어. 이때 북벌에 대한 어떤 운동이. 그래서 조총부대를 양성하고 군대 이완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강하게 됐었는데 러시아가 청나라를 침범한 일이 일어나서 원래 청나라를 침범하려고 했었는데 청나라에서 요청을 해와. 너희들 조총부대가 세니까 러시아 좀 대신 무찔러 달라. 그래서 출병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무찌르고 돌아오지. 결국 북벌은 꿈같은 얘기가 됐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장면은 좀 슬픈 장면이다. 보자. 호장이 조선 국왕의 항서를 받고 세자, 소현세자야. 대군, 복림대군을 볼모로 잡아 들어갈세. 세자 대군이 내전에 들어가 하직한데 중전이 어머니죠. 세자 대군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려서 서로 잡아 떠나지 못하는지라 상은 임금께서 인조께서 세자 대군을 나오라 하사 눈물을 흘려 왈. 과인의 박덕함을 하늘이 밉게 여기사 이 지경을 당하게 되니 밑줄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탄하리요. 따라서 수원수구하리요. 이게 성립이 되죠. 64번의 1번 선택지. 수원수구는 뭐 규원가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아주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다. 너희는 만리타국의 몸을 보호하여 잘 가 있어라. 하시며 손을 참아 놓지 못하시거늘 대군이 주로 대군이 나와 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여 아래어 왈. 전하 슬퍼하심이 무익하고 신등이 또한 밑줄 무죄히 가니 설마 의하리까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상이 슬퍼하심을 맞이 아니하시고 학사 이영을 부르사 왈. 경에 충성을 안 하니 세자 대군과 한 가지로 보호하여 잘 다녀오라. 하시니 세자 대군은 천안을 하직하시고 천안은 상에 임금님의 얼굴이야. 상하고 연결하고 나오시며 만극하심이 비할 데 없는지라. 한 걸음에 3번이나 엎어지며 눈물이 지나여 피 되니 빨갛게 밑줄 그 모습은 차마 못 볼러라. 자, 서술자 개입이죠. 이 부분이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지적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객관성을 해치면서 직접 전달해줘. 독자에게 말하기야.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다. 내전에 들어가매 대비와 중전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대성통곡 왈. 너희들을 하루만 못 보아도
가을 석 달 갔더니 이제 만리타국에 보내고 그리워 어찌하며 언제 하일 하시 어느 때에 빨갛게 내목한 생환 고국하여 모자 조선이 즐기리요 하시고 통곡하시니 좌우시녀 또한 일시에 슬피 울더라. 생환 고국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61번 가겠습니다. 상황과 정서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는데 상황은 이제 이별 상황이죠.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에다가 세목골 쳐라. 이별 상황.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 정도가 되겠죠. 1번 해는 지고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임을 멀리 보내려니 임을 여기서 이제 손자 혹은 아들 멀리 보내려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이별의 슬픔 있죠? 임을 멀리 보내려니가 상황이 똑같다. 저 언덕의 봄푸른 해마다 푸른데 빨갛게 빗줄 해마다 푸른데 한 번 간 그대 돌아올지 어떨지 염려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정서까지 슬픔과 안타까움과 잘 맞아떨어진다. 1번 답. 2번 강에 떠있는 저 달은 둥글다가 이지러지고 뜰 앞에 매화는 피고 또 지나니 빗줄 봄이 와도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다락에 올라 고향을 바라보네. 자, 고향 생각 향수야. 고향을 고국으로 바꾸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호나라 오랑캐 땅에 가서 세자나 대군이 불렀음직한 노래가 될 수 있겠지. 어느 해 고국에 돌아갈 것이냐. 따라서 2번 선택지는 대군과 세자 입장이라고 정리를 하자. 3번 약속을 하고 밑줄 어찌 오지 않는가. 뜰에 매화꽃이 져가고 있는데 문득 가지 위 까치 소리를 듣고 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어요. 물론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 인과관계의 오류가 되겠지만 부질없다고 알고 있어. 시적화자도. 거울 속눈썹을 그리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야속함이야. 3번 선택지는 야속함이 있다. 4. 푸른 데는 가지마다 움직이고 마른 풀은 줄기마다 하늘거리네. 빗줄 임의 대쪽 같은 마음. 저 마른 풀은 따르지 말지니. 자, 임의 절개와 고든 마음을 소망하고 있다. 마른 풀은 흔들리니까 임의 대쪽 같은 마음은 흔들리지 말기를. 5번 봄은 갔는데 꽃이 피었네. 하늘은 맑은데 골짜기는 어둡네. 한 곡조 타고 싶어도 밑줄 내 마음 알 사람 없네. 외로움이네. 그냥 정서는 일단 외로움의 정서다. 아마 골짜기는 어두울 정도니까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는 고독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답을 찾아도 나머지 선택지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통해서 상황과 정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제시문 가겠습니다. 103쪽. 대군이 아래어 왈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시니 수이 돌아와 부모를 배우리니 바라옵건대 낭낭은 밑줄 만수무강하시고 불효 등을 생각지 마르소서.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있죠. 하더라. 인하여 하직하고 걸문을 나섬에 장한 백성 등이 또한 울며 따르니 길이 막히고 곡성이 처량함에 밑줄 1월이 빛을 잃어 슬픔을 돕더라. 용골 때 세목골 쳐라. 용골 때 세자대군을 앞세우고 자 모하간으로 조차 홍제원을 지나 모하간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객사야. 자 장소의 이동이 나온다. 홍제원을 지나 고향 파주 임진강을 건너니 또 빨갛게 빗줄 강물이 흐느끼는 듯하더라. 역시 서술자 개입, 서술자의 슬픈 심리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그리고 늘 수능과 평가원에서 서술자 개입 부분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99.9% 있는데 더러 어떤 모의고사에서 서술자 개입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작년 7, 8월의 대성 모의고사도 그렇고 일부 문제는 올해 08 수능 27번 문제 사시남정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해봐. 서술자 개입 부분이 있는 걸 찾았어야 돼. 근데 더러 제시문에 없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풀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시문에서 이런 구조를 찾아서 선택지로 연결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올해 사시남정기는 서술자 개입이 있었습니다. 08 수능 27번으로 기억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봐.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늘 나오던 문제니까 중략. 이때는 정축 3월이라 열읍을 지나 의주지경에 이르렀더라. 자, 의주호랑이 임경업 장군이 있다. 이때 임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오랑캐의 옴을 기다리더라. 지금 조선왕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몰라. 임경업 장군은. 문득 바라본즉 호병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대군을 앞세우고 밑줄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탱천 분기대발하여 절치부심하며 소리하여 왈. 자, 이를 갈고 막 속을 썩이고 분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도적을 편갑도 돌려보내지 말고 묻지르리라. 편갑 갑옷 조각 하나도 돌려보내지 말자야. 64번에 2번 선택지 가겠습니다. 이때 임경업이 불철주야로 호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됩니다. 따라서 타당한 한자 성어지.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사이 없이 기다리다야. 자,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고요. 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경업이 녹이 충천하여 맞아 대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지쳐 들어가 좌충우돌 호병을 베기를 무인지경. 자, 무인지경.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무인지경같이 하니 호병이 황급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 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자, 64번에 3번 선택지. 호병이 혼비백산하여 살아남기 위해 달아나는 거죠. 혼이 몸에 붙어있지가 않아. 그냥 정신 나가버린 거지. 매우 놀라서 뒤는요. 남은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 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속수무책 맞습니다. 그래서 64번에 1, 2, 3, 4를 순차적으로 지운다. 호장이 상혼 낙담하여, 자, 상혼 낙담, 몫이 낙담하여 넋을 잃었다. 이거는 3번 선택지에 있는 혼비백산하고 유사합니다. 침리를 물러 진을 치고 패잔군을 모아 은혼활. 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그랬어. 용맹한 거죠.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경업은 충신이다. 자, 충신동그라미. 이제 조선왕의 항복 문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뵈면 반드시 우리에게 귀순할 것이다. 하고 진문에 나와 외쳐할 임장군은 나와 조선왕의 전지를 전하는 것을 받아보라. 64번에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업은 구상유치하니 구상유치 X하라. 젖비린내가 난다라는 건 이마에 피도 안 말랐다라는 거야. 아직 호적의 잉크도 바르지 않았다. 구상유치에 적절한 사람은 관창이다. 관창을 죽일 수가 없어서 3번이나 돌려보낸 거야.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젖비린내야. 여기는 영웅호걸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임장군은 뭐 노낙 무서운 장군이야. 영웅이다. 영웅호걸이자 용맹무쌍한 장군이야. 64번 답을 5번 선택지로 합니다. 자, 임장군은 나와 조선왕의 전지를 받아보라. 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어 왈. 내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자, 물음표하고 용골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지라. 자, 진짜로 항복을 했네요. 너의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내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뇨 하고 만단개유하거늘. 호랑이처럼 용맹하니까 여러가지로 타이르거늘 경업이 하교를 보았는지라 할 일 없어 환도를 칼집에 꽂고 호전에 통하고 들어가 밑줄 세자대군을 배웁고 실성 통곡하더라. 62번 문제 가겠습니다. 62번에 니은에 나타난 인물의 의도. 경업은 충신이기 때문에 조선왕의 항복 문서와 전하는 공문을 내어 귀순을 시키자라는 거야. 1. 거짓말은 아니다. X하고 2. 과장된 표현도 아니다. X하고 3.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 상대방을 위협하려 하는 것 안 된다는 걸 알죠? 자, 무예 실력으로는 임경업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4번 상대방의 인물됨을 이용해서 충신이라는 인물됨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따라서 위기를 일단 모면을 해야겠지. 괜히 전쟁 싸움 벌여서 죽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래서 4번 선택지로 가야겠다. 5번 상황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한다. 합리화 X하라. 아전인수 견강부회는 아니다. 아전인수 견강부회는 아니다. 자, 그 다음 또 슬픈 장면, 이별 장면이 나온다. 동준아, 정신 차리고 일어나 있어서 잠 좀 깨. 국군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대 장군은 진심하여 밑줄 우리 등을 구하여 다시 부왕을 배웁게 하라. 자, 명령을 내린 거지 임장군에게. 경업할 신이 이 기밀을 알았으면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온 일을 당하리이까 신의 몸이 만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슬픔을 관억하시고 관대하게 억제하시고 행차하시면 밑줄 신이 진충 간력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다. 세자대군 왈 우리 목숨이 장군에게 달렸으니 병자년 원수를 갚고 자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죠. 여기 병자년 병자호란 오늘 말을 잊지 말자. 경업할 신이 비록 무죄하오나 명대로 하오리이다 하고 하직할세 경업이 용골대더러 왈 네 감히 군명을 한것이 못하여 너를 살려 보내거니와 세자대군을 수히 돌아오시게 하되 밑줄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를 무찌르리라. 너희를 무찔러 버리겠다. 이런 건 이제 좀 허구적 상상력이 들어있는 거야. 어쨌거나 임경업전하고 박시전은 똑같은 병자호란 배경이다. 임진록하고 같은 계열의 소설이야. 60번은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의문. 1. 호장은 세자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일까? 나오죠 제시문에. 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볼모야. 볼모. 2번 경업은 어떻게 해서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모릅니다. 그거는. 임경업은 대장군으로 아주 뛰어난 장군인데 어떻게 해서 무예 실력을 갖추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2번 답. 3번 경업과 세자가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린 이유. 여기에 나오죠. 슬프죠. 망한 나라니까 일단 항복했고요. 또 볼모로 잡혀가니까. 4. 호장이 경업에게 임금의 전지를 보여준 이유. 자, 무예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충신이니까 임금의 명을 따를 거다라고 본 거지. 5번 호장이 처음에 경업 앞에서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조선 국왕의 항서도 있고 볼모도 있으니까 그랬다는 게 제시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63번 별표 쳐라. 이건 이제 3점짜리 문제 형태니까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자료는 임경업전은 조선 인조 14년에 청해에 침입하여 군신의 예를 강요한 치욕적인 사건 세목골 치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임경업의 일생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청나라에 대해 분노하고 국군을 걱정하는 충신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자 빨갛게 밑줄 이 글의 목적은 이거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쭉 밑줄을 그어준다. 조건 1, 2, 3을 충족시키는 글이야. 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늘 보던 문제일 거다.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원작의 의도는 살려라. 첫째. 둘째,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이 있어야 되겠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나와야겠다. 한계 세목골 치고.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도록 하라. 부정적 인식도 세목골 쳐둔다. 1. 경업은 호국에 들어가 세자를 구해낼 기회를 엿봅니다. 그때 조정에는 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현실론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조정은 밑줄 자객을 보내어서 임경업을 살해해 버립니다. 따라서 조건 3은 있죠.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 성격이라든가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면 호국을 무찔러서 항복을 받아야 되거든. 따라서 3번 조건 3만 충족시킨다라고 정리를 해서 지운다. 2번 호병을 뒤따라간 경업은 산적으로 위장을 해 적장을 죽이고 세자를 구해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그의 충성심과 지략을 높이 칭송하고 경업은 큰 공을 쌓은 대가로 높은 자리에 올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일단 조건 1.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임경업의 어떤 용맹성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다. 그런데 영웅적 성격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없다. 한계라고 X한다. 조건 2에 인간으로서의 한계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조건 3도 없는 거죠.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다고 봐야겠다. 3번 경업은 조정으로 돌아와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경업을 매도하기만 합니다. 이에 실망한 경업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일단 조건 1이 박살나고 영웅적 성격도 뚜렷하게 한계는 있네. 어쨌거나 실망했다.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있네요. 조건 1에 위배된다. X하라. 세자를 구해내야지 이제 조건 2가 살아나겠지. 4. 호국에 들어간 경업은 외구요적 수완을 발휘하여 적장을 설득해 세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적장은 경업에게 호국을 위해 일할 것을 권하지만 경업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적장은 경업을 죽이려 하고 경업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자, 1번 문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약간 있고 영웅적 성격도 있고 최후를 맞이하니까 한계도 있는데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습니다. 조건 3에 위배된다. 4번은. 5번 세자를 구하기 위해 호국에 들어간 경업은 여러 위기를 만나지만 뛰어난 무술과 지략으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영웅적 성격, 적장의 항복을 받습니다. 조건 1 대요. 문학적 보상.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경업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간신배의 모략에 의해 간신배 모략. 조건 3 대조. 부정적 인식이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인간적 한계도 있네. 그래서 5번 선택지. 요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적어라. 조건도 복잡하고 선택지도 길고 선택지에 5번의 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자폭형 문제라고 해. 시간을 빼앗겠다는 거야. 차분하게 보면 맞게는 해주대. 그래서 빠르게 읽어서 조건 1, 2, 3을 따지는 게 좋겠다. 자, 홍계월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6쪽의 홍계월전에다가 여성 주인공이야. 박시전도 마찬가지. 따라서 여성의식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국난 극복의 앞장서는 여성 주인공. 따라서 2002년 9월 평가원에 박시전이 나왔을 때도 답변은 그거였어. 춥냐? 오소서 떨어. 항상 저기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긴팔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를 하고 냉방병 걸리면서 이제 장염까지 오고 원래 슬럼프는 도약을 위한 과정이야. 슬럼프 역시 좀 무기력하거나 별로 의지가 없다거나 이건 체력이 떨어지고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하면 사실은 실력이 또 올라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비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럼프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그런데 슬럼프가 안 오는 게 좋기는 해.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비결이야. 아프면 공부를 못하게 되고 실력 발휘가 안 나온다. 자, 홍계월전은요. 좀 여자들이 읽으면 좀 통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들어가 보자. 자, 전근대적 의식, 이 남존 여비가 있을 때 여성의식 성장을 반영한 소설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명나라, 자 시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명나라로 그냥 나오지. 외국이야. 형조 땅 홍시랑은 무남동녀 계월을, 자 무남동녀니까 외동딸이죠. 남장시켜 기른다. 그러니까 남자로 길러버리는 거야. 계월 동그라미 쳐라. 오랑캐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져 고난을 겪다가 여공의 구조를 받습니다. 자, 도움을 준 사람이 여공이고요. 여공은 별표를 치고 후에 계월은 평국으로 개명합니다. 자, 평국 동그라미.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보국은 네모칸 치자. 과거에 급제합니다. 나라의 오랑캐가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전하여 출장 입상인 거지. 나가면 장군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게 유교적 이상형에 따른 인물이야. 승전하여 공을 세웁니다. 평국 동그라미 여자 힘이 밝혀집니다. 천자는 계월을 보국과 혼인시킵니다. 보국은 밑줄 계월을 여자라는 이유로 괄시합니다. 계월의 남편이다. 보국. 남존여비 사상 이렇게 써놔.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잘 적어두고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잘 적어두고 실제로 그 경찰대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108명인가 118명인가 그래. 여자가 12명이다. 그런데 요즘 그
사관학교나 경찰대의 수석 졸업생은 여학생들이야. 실제로. 여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성학원에서 강남대성, 마이맥 강남대성 한 20명 경찰대를 들어가고 이제 일부가 이제 경찰대를 간 경우지. 근데 경찰대 다니다 오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도 적성이 맞아서 경찰대에 온 학생도 있는데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서 체력이 안 되면 나가 쓰러지는 거야 그냥. 강도 높은 훈련 이런 거를 이제 뭐 청남 훈련이라고 하더라고. 청남 교육이라고 하던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120명인지 130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하여간 여학생이 12명인 건 분명해. 그리고 여기 8명으로 끝나는 것도 분명한데 그런데 똑같이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여자라고 봐주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상위 10등 안에 들어온 애들 중에 5명은 여학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천하무적인 거지. 소머즈나 원더우먼 정도 되는 애들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손을 든대. 그 악바리 근성과 끈기와 뒷받침되는 체력과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야. 아니, 조선시대 때 이런 여학생들은 좀 자부심을 느끼고 체력 훈련을 하도록. 여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체력도 아주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냥 혀를 내둘를 정도라는 거야. 여자애들이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체력도 튼튼해. 그래서 참 무서워요, 선생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알파걸이라고 하나?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여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 예전에 그냥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여학생, 여자에 대한 어떤 인식하고 완전 다른 거야. 탁월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분발해서. 여기 홍계월도 그런 여자다. 조선시대 때. 명나라 배경이긴 하다. 자, 이때 하여간 보국이 여자라는 이유로 괄시하는 건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는 거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종을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 신선 노름하고 있네. 사람이 나와 천자, 황제의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천자 앞에 엎드리니 천자 기뻐하사 이르기를 경이 규중의 처한으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측량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5초 양쪽 왕이 밑줄 그 반란하여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쭉 경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벼슬을 줬으니까 경이라고 대우를 하는 거야 천자가. 경은 마땅히 나아가 나라의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신데 평국 동그라미 개월입니다.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 예람화와 폐하를 속이 없고 공우벼슬이 높아 영화로 지내옵기 황송하오되 죄를 사하옵시고 이대도록 사랑하시오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빗줄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데 천자 크게 기뻐하사 천병 만마를 즉시 초발하여 상림원의 진을 치고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되 부원수야 지금 적병이 급함에 중군은 바삐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하였거늘 보국 대목한 쭉 빗줄 그어 군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오되 이제 아버지께 이른 거야. 며느리를 좀 혼 좀 내주라 뭐 이런 거겠지. 저의 아내인데 평국이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고 남편을 부리는 거야.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따라서 부모님께 이 일종의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공이 말하기를 여공 별표 내 전일에 너더러 무엇이라 이러더냐. 개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리요. 밑줄 국사 지중하니 어찌할 수 없다. 능력으로 보이거나 아내이지만 대우에 다 주라 뭐 이런 내용이죠. 하고 바삐감을 재촉하니 빨리 가라. 보국이 할 일 없이 갑옷을 갖추고 진문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 분부하기를. 그러니까 아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더 높아. 만일 영을 거역하는 자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가장 엄한 법이 군법이죠. 하니 보국이 황급하여 중군 처소로 돌아와 영 내리기를 기다리는지라. 원수 여러 장수들의 임무를 각각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3일을 머물고 즉시 5일에 천축산을 지나 연경로에 다다르니 적병 세목골 쳐라.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치고 명령하기를
명령을 어기는 자면 세워두고 베리라. 호령이 추상 가을 서릿바람 같거늘 모든 장수와 군졸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국도 조심히 보궁하더라. 이튿날 원수 중군에게 분부하되 수일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하니 중군이 명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에 외치기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무협지입니다. 나는 평곡 중군 보국이라. 대원수의 영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리하니 밥비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적장 운평 세목골 초탕을 듣고 말을 빠르게 몰아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에 빛나며 머리가 말 아래에 떨어지니. 또 적장 운경 세목골 1승, 적장 운경 2승.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여 말을 몰아 달려들거늘 보국이 승기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에 칼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든 채 말 아래에 떨어지거늘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2승. 적장 구덕지 대노하여. 자, 구덕지 세목골 치고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며 달려올세. 자,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급하여 대하고자 하더니 경각에 짧은 시각에 적장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겹 애워싸는지라. 자, 보국의 위기다. 사세에 위급하여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아, 죽는구나. 이때 원수, 자, 평곡 개월이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급함을 못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고. 자, 남편을 살려야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새 동해 번듯 서쪽 장군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쪽 장군을 베고 좌충우돌하며 적장 5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이 뻥이 엄청 심하지. 용감한 여성입니다. 본진으로 돌아올새 보국 대목한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죠. 이제 원수 보국을 꾸짖어 저라 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자, 개월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남편을 구해냅니다. 따라서 보국 비판이라고 써도 박시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소설이 된다. 여기서 보국이 뉘우치고 아내를 존중하면서 달라졌다. 그러면 보국은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무수히 조롱하더라 제시문까지만 보면 보국은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부끄러워한 게 다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틀린 문제가 67번이니까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두고 67번에다가 입체적 인물은 놀부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악인의 전형이었던 놀부가 개과천선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죠. 이렇게 분명히 바뀌어져야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다. 자,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일단 제시문만 놓고 보면 인물 간의 갈등 해소는 잘 안 나타나. 아마 추론은 가능해. 보국이 아마 아내에게 사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아내를 존중하겠지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잖아. 그런 갈등이 해소되겠지만 제시문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A를 지운다. 역사적 사건 뭔지 모른다. 이게 병자호란인지 임진왜란인지 모르고 명나라니까 빼고.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 없습니다. D. 등장인물의 성격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맞아요. 자, 플러스 적어봐. 아내를 혹은 여성을 존중한다. 이런 경우에 등장인물의 성격이 이제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 보국이 2승은 했지만 죽을 위기에 몰렸을 때 구덕지를 물리치고 남편을 구한 건 홍계월이다. 평곡이다. 따라서 67번 답을 5번으로 한다. D하고 E다. 65번 위글에 나타난 장면 일치불일치 문제죠. 1번 개월이 보국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보국이 개월에 대해 분통해하고요.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여공도 홍계월을 두둔합니다. 따라서 개월의 행위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꾸짖는 장면이 빨리 가라 하면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정도죠. 3번 답 4번 보국이 개월의 명령에 놀라 쩔쩔 맵니다. 그 다음에 보국이 황급하여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요. 되고요. 5번 개월이 천자의 명을 따라 군대를 통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6번이다. 구술면접 시험에서 위글의 의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줄거리의 마지막 줄에 보국은 겨울을 여자라는 이유로 괄시하는데 제시문의 마지막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수히 여겼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주제가 암시된 게 나오기 때문에 양반 사이의 허례허식을 풍자 뭐 양반전이라든가 허생전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양반전이라고 적고 일부 다처제로 인한 폐단 고발 지우고 일부 다처제하고 상관없죠. 당대의 비합리적인 결혼 풍속 비판도 지우고 신문차별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다. 굉장히 쉽죠. 이런 거는 이제 오답이 똘똘 뭉쳐 정답을 왕따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거는 남성 위주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인 작품. 박시전 추가하라. 66번 답을 O로 한다. 68번 기억을 비판하라 그랬어. 기억을 비판하라. 개월이 또 소자를 여자이면서 중군으로 부리라고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남편인데 자기는. 따라서 보국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군. 뭐 둘 다 똑같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분명히 개월이 원수고 보국은 부원수니까 개월이 더 뛰어나다고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한 거야. 능력 과시하고 싶어하는 건 기억 부분이 아니라 아마 뒷부분인데 사실 뒷부분도 편국의 명령으로 출전한 장면이니까 2번은 찾을 수가 없다. 2번 지우고. 일의 형편을 보아 기회를 노리고 있군. 아니죠. 그냥 부모께 여공에게 하소연하는 장면 정도로 봐야 돼. 책임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급한 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68번 답을 1번으로 한다. 비교적 쉬운 소설인데 이제 이런 소설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고 2006년도 수능에 이제 유충열전의 그 전기성 혹은 도술 장면들이 출제가 된다. 이것도 고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2000년 사시남전기에도 나왔는데 뭐 대중소설과 견줄만하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야. 대중소설은 이런 중요한 고전하고 비교 대상이 안 돼. 이런 건 사실은 좀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대중소설과 견주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도 안 된다고 무조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중한 고전을 고전하고 비교한다는 견준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야. 그 다음에 2006년 작년 2008년 그 경찰대 문제가 유충열전이 출제가 되는데 수능하고 똑같은 장면이야. 그래서 수능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런 게 나름대로 또 대비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수능에 나온 게 이제 경찰대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자야곡 이런 게 2006년 이육사의 자야곡이 96년도 수능에 나왔던 게 2006년 사관학교에 나온 사례들도 있으니까 수능 대비가 뭐 경찰대 사관학교 대비고 경찰대 사관학교 대비도 수능 대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저 뒤로 112쪽, 113쪽으로 이동해서 매달 거기 장기전에다가 동물 우화 소설이라고 적고 별표 곱하기 3을 한다. 동물 우화 소설을 잘 보면 장기전이 역시 수능에 출제 가능합니다. 서동지전은 이게 0606 평가원점일 거야 아마. 서동지전이 0506 평가원이라고 적어라. 0506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2005년 6월 평가원이야. 아직 수능에는 안 나왔다. 까치전, 두껍전, 뭐 황새결송 등등.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수능에 나올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세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상하세요. 감사합니다.